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둔촌주공 잔금대출 가능한가요? 최근에 둔촌주공이 이야기가 많죠? 잔금대출은 많이 풀렸습니다. 작년에 5대은행에서 9,500억, 그 다음에 한 1,300억 추가로 들어왔죠. 그래서 요것만 해서 1조 800억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총 필요한 게 한 3조 정도였죠. 그러면은 올해 1조 한 9,200억 정도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건데, 지금 5대은행에서만 올해 들어와서 1.75조가 풀렸습니다. 3조 가량이라 그러죠. 정확히 3조는 아닌 거고,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3조라고 하면 1.92조 남았었는데 여기서 1.75조 빼면은 대략 1,700억 정도 부족하다는 건데, 이것도 뭐 어떻게든 메꿔질 테고, 둔촌주공 잔금이 안 나올 상황은 아니었어요. 올해도 충분히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풀어주겠죠. 지금도 말하는 게 뭐예요? 둔촌주공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출 규제하되 실수요자는 풀어줘라.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냐? 분양 받은 사람들 잔금 못 내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저 실수요자라는 경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면요, 저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전세 받으면은 근저당에 전세까지 끼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 회수해야 돼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둔촌주공 잔금 못 낼까가 아니고, 예전부터 둔촌주공 대참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쟤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주겠죠. 왜? 가계부채는 개별로 터져요? 근데 잔금 못 내가지고 입주에 문제 생기면은 크게 터집니다. 건설사에서 크게 터지면 이게 허구로 갈 수도 있고, 문제가 허구 같은 경우가 분양보증 많이 서주죠. 그리고 문제는 둔촌주공의 상징성이죠. 둔촌주공이 살았다면은 아직 분양시장이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분양시장이 죽은 건 아니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 망했다라는 이게 생기게 되면요, 분양시장은 망했다라는 그 심리가 전국적으로 퍼질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은 망했고 서울에서 간간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둔촌주공 망해보면은 서울이든 혹은 준서울급 있죠? 준서울이라기보다는 웬만한 서울 지역보다 좋은 지역들 있죠. 예를 들어 뭐 분당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 그런 곳들 역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죽이더라도 둔촌주공은 무조건 해줄 거다. 저는 예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했었었고, 결국에 잔금대출은 다 내줍니다. 문제는 잔금대출 내고 버티는데, 내가 나갈 시기, 내가 팔 수 있는 시기에 과연 플러스 P가 붙었을까? 아니면은 무피가 붙었을까? 마피가 붙었을까? 마피가 안 붙고 무피가 안 붙고 약간의 P가 붙더라도 내가 거기서 실거주하면서 비싼 이자를 내면서 겨우겨우 버텨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날려가면서 했을 그만큼의 이득이 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문제는 저기서 만약에 잔금대출 저 상황에서도 저 한도로 부족해가지고 못 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분양 받은 거 취소되든가 아니면은 지연이자 내야 되죠. 지연이자 이율은요, 시중금리에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경고를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대부분 무슨 신청할 때 받은 사람들, 특히 소형 평수 받은 사람들 있죠. 3949 이거 받은 사람들이요, 원룸처럼 전세 내줘가지고 전세가로 버텨야지. 그때 막 유튜버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 올라갈 거고 전세가로 분양가 거의 다 낼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잔금 시기에. 헬리오시티처럼 될 줄 알았겠죠. 헬리오시티는 전세가가 거의 분양가만큼 나왔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없었지만, 둔촌주공은 왜 자금 문제가 생기냐? 지금 전세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전세 가격이 인근 하락만 나오죠. 요거 한 건만 딱 띄워줬네요. 비싼 걸로만.
보면은 4억, 5억짜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올라간다고 뛰어가지고 뒤에 거래된 것들 이런 식으로 높인 건데 보면은 7억대 막 이런 것들도 거래가 다 됐었던 거죠. 이제 와서 등기 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자금이 급해가지고 했던 사람들 많은데 다 지금 호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된다라고 그런 거고 아마 저 4억 5억짜리는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저당 껴있을 가능성. 그리고 높게 받아봤자 뭐 9억, 10억, 11억 정도인데 그걸로 분양가를 다 떼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분양가를 다 물론 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양가 떼우고서 전세 다음 전세 받고 다음 전세 받고 그러면 되는데 자 10억 전세 났어요? 전세 놓은 이유는 뭐예요? 당장 잔금 낼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놓은 거죠. 근데 2년 뒤에 최대 길게 3년 잡는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 전세금 어떻게 돌려줄 거예요? 그런 것들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요. 타조가요. 치타가 쫓아오는데 타조가 대가리 받고서 땅에다가 물론 이거는 속설입니다. 진짜는 아닌데 땅에다가 대가리 받고 있으면은 지금 나는 내 근처에 무서운 건 안 보이죠. 근데 완전히 목을 내준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매매 같은 경우도 막 24억, 막 25억 막 이런 것들 1월 되자마자 이런 것들 띄워요. 12월에도 막 띄우려고 27억 나왔다가 취소됐죠. 근데 하나 거래되고 또 떨어지잖아요. 결국에는 22억대가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저 가격 주고 살려면은 밑에서부터 싼 게 거래돼가지고 갈아타기로 올라오고 올라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개판이다 지금. 이 와중에 자 입주 중인데 조업장 물러가라. 조업장 해임. 그래서 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뭐 관리처분 계획 변경 총회를 강행해서 뭐 이해가량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자 관리처분 변경이 뭐예요? 이런 것들 조합원들의 분양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몇 개가 인정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랑 이분입니다. 출처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변경한다 이런 것들을 멋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물러가라 뭐 수의계약 남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업장을 한두 번 바꿨어야지. 물론 이런 사유로 막 조합장 예전에 바꿨었죠. 이때 왜 바꾸려고 그랬어요? 분양가 낮다고 조합장 바꾸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은 그 지원에 따라서 받는 혜택을 토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막 다 바꿔가지고 그 정부에서 둔촌주공 살리기 들어가가지고 살아난 건데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된 상황에서도 바꾸자. 물론 뭐 바꾸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짓거리 하면은 바꿔야죠. 조합장이 공사도 못하고 있는데 1,300만원 챙겨 먹고 저것만 챙겨 먹었겠냐. 조합돈 뭐 여기저기서 많이 썼겠죠. 그래서 잘못된 사유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입주 시기에 바꾼다? 거의 다 돼가지고 요거는 바꾸고 뭐 문제 생기더라도 정부가 알아서 지원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둔촌주공 밀어주기로 해가지고 입주 때까지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걸로는 보입니다. 은행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은행권에서 나올 수 있는 대출 총량 한도가 있습니다. 둔촌주공 다 밀어주면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한 달에 한 2조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대략적으로 한 제가 산정해봤을 때 한 5.5조에서 5.7조 정도가 5대 은행에서 한 분기에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3월까지죠? 그동안에 한 2조 가까이를 저기다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러면 월별, 분기별 관리한다고 해놓고서 뒤에 거 미리 끌어다 쓴다든가. 그러면 또 연말에는 또 총량 규제 되겠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월별, 분기별 관리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라서요. 둔촌주공 살리기 때문에 거품이 생겼고 둔촌주공 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고 둔촌주공 살리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특히 막 청약 많이 들어가지고 건설사들한테 도움은 됐지만 그게 결국에는 위기를 키웠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를 크게 터뜨릴 거다. 부동산 시장에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게 아직 많이 상주해 있고요. 가계부채도 지금 늘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거 입주하겠다고 잔금대출 내주고 전세대출 퍼주고 있죠. 전세대출 퍼주니까 전세가가 저렇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 대출 퍼준 사람들 나갈 때는 어떡할 거냐? 그때 또 대출 퍼준다? 아니요, 그때는 안 퍼줄 겁니다. 단언컨대 안 퍼줍니다, 정부는. 왜? 정권이 바뀌어서? 아니요. 입주까지만 하면 땡인 거죠. 건설사 터지는 걸 막으려고 둔촌주공을 살려준 거지, 둔촌주공 수분양자나 조합원을 위해서 둔촌주공을 살려준 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